우리 스코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어떤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왼쪽에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그컵이 있고, 오른쪽에서는 집에서 가져온 텀블러가 있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우리가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컵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당연히 텀블러겠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매장에서 준 컵은 당연히 매장 거니까 매장 밖을 나가면 안 되겠죠. 근데 텀블러는 뭐예요? 매장 밖에 우리 집에서 내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매장 안에서도 쓸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성된 곳의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변수가 뭐 A라는 메서드 안에서 선언이 됐다라고 하면 그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면 이렇게 매장 안에 머그컵과 집에서 갖고 온 텀블러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걸로 생각하자면 이거하고 똑같죠. 자, 내가 집에서 가져온 장바구니는 마트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트 매장 안에서 받은 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 밖을 넘어가지 못하죠. 생성된 곳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게 변수의 스코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캐스팅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한 컵에 있는 내용물을 다른 컵으로 옮겨 담을 수가 있대요. 자, 이거를 우리는 형변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직접적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주잔에 있는 거를 예를 들어 물컵에 담는 것, 이게 형변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주잔에 있었던 내용이 좀 더 큰 잔으로 넘어갔으니까요. 자, 그런데 큰 컵에서 있는 내용을 작은 컵으로 담을 수가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담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전제 조건일까요? 큰 컵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작은 컵보다 크면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한 양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 소주잔 안에는 한 이 정도 차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물컵에 있는 내용물이 요만큼이다 라고 하면 얘는 이 작은 잔에 넣을 수가 없겠죠. 넘쳐버리니까. 자,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다른 종류의 컵으로 이동되는 건 가능할까? 뭐 당연히 같은 크기의 다른 종류 컵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얘네는 크기도 같으니까 뭐 충분히 담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 대신 얘네도 체크는 해줘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봅시다. 작은 컵에서 큰 컵으로 갈 때는 소주가 뭐 예를 들면 찰랑찰랑할 정도로 양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대충 부어도 넘칠 일이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큰 컵에서 작은 컵으로 갈 때는 자, 얘를 되게 조심하면서 따라야 되겠죠. 왜냐면 이만큼의 양이 얘한테는 적지만 이 작은 컵에는 넘칠 수 있냐 없냐가 모르니까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크기라 하더라도요, 만약에 얘가 찰랑찰랑할 정도로 물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 컵으로 옮겨 담다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부주의하게 그냥 휙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약간 신중하게 옮길 때 좀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형 변환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형변환과 묵시적 형변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묵시적이라는 거는요, 특별한 얘기 없이 이런 뜻입니다. 뭔가 내가 얘기하지 않고 뭔가를 선언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묵시적이라고 하고요. 명시적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묵시적 형변환, 작은 잔의 내용물을 큰 잔에다가 넣는 거는 따로 절차가 필요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작은 잔에 있는 거는 양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냥 대충 휙 넣으면 큰 잔에 넘칠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작은 잔에서 큰 잔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은요,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큰 컵에서 작은 컵으로 넘어갈 땐 얘기가 달라지죠. 일단은 넘치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합니다. 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타입은 다르지만 같은 크기의 컵끼리 데이터를 서로 옮길 때도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크기의 다른 타입 경우에도 명시적 형변환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작은 컵에 있는 내용을 큰 컵으로 옮기는 건 특별한 확인 작업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묵시적 형변환. 그런데 반면에 큰 컵에 있는 내용을 작은 컵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죠.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잘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명시적 형변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자바를 하면서 이러한 개념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초반에는 타이핑보다 이런 개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적인 거는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해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게 이거랬지. 그래야 뭔가 수업이 뒤로 갈수록 얘기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좀 받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개념적인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좀 고생스러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에 배우는 내용, 오늘 이제부터 정리 시간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기로 했으니까 그 정리 시간 동안에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되새겨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각 타입별로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자, 아까 전에도 뭐 몇 바이트다, 몇 바이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크기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 자료형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아, 그 전에 이거 먼저 확인을 하고 하나 넘어갈게요. 자, 이 형변환을 한번 명시적 형변환과 묵시적 형변환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명시적 형변환과 묵시적 형변환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